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제가 대선 관련해서 조금 더 빨리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본업 때문에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저녁에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대선 관련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먼저 짚고 가면은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은 사실상 거의 승패가 결정지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것은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세 주입니다. 여기서 두 곳을 가져가면 거의 유력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이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이기고 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세 곳 모두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위스콘신에서 뒤집어서 현재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가,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끝까지 가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편 투표가 남아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 우편 투표를 나중에 따로 지금 개표를 하는데 그래서 늦으면은 6일 정도까지도 개표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7일이나 돼야 결과가 완전히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트럼프가 65만 표 정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우편 투표가 무려 250만 표라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중에서 160만 표 정도가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편 투표로 70만 표를 민주당이 더 가져간다는 얘긴데 지금 65만 표 차이니까 결코 트럼프가 무조건 이겼다라고 물론 확률적으로는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이길 것 같지만 무조건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극적으로 뒤집어 버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 한 4시 20분쯤 나와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했죠.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우편 투표 같은 거는 인정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 거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펜실베니아가 우편 투표로 뒤집어지면 소송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방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빨라도 12월, 늦으면 1월 정도나 돼야 완전히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두 달간 시장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불안감도 극도로 치솟고 결정적으로 부양책이 그 두 달간 과연 타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부양책이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 이번 대선은 지금 대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총 100석 중에 35석이 이번에 교체가 되는데 하여간 그 교체된 거 포함해서 51석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미세하게 이기고 있는데 이것도 뭐 100%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원도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이 미세하게 앞서고 있고 물론 여론에서는 지금 하원은 이대로 가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거의 높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민주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후에 상황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럼 케이스별로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은 하원은 민주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대통령과 상원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당과 상원 의원의 당이 같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일단 불확실성 완전히 소멸되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안정적이죠. 그리고 부양책의 경우에도 빠르게 타결될 거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원과 상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상원이 통일이 되면은 부양책은 결국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선이죠. 그 다음에 선은 뭐겠어요? 대통령과 상원이 확실히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대통령과 상원의원의 당이 정권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확실성은 완전히 소멸되죠. 근데 문제는 정책 일관성에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이것 때문에 향후 전국이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단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잡음은 있겠으나 부양책은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시나리오, 중의 시나리오입니다. 보통의 시나리오는 대통령과 상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초박빙을 이루면서 11월 6, 7일까지 미확정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단 대통령도 상원도 현재 우세한 쪽은
같은 정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은 아직 있는데, 왜냐면 언제든 불복 선언 등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세한 당이, 현재 이기고 있는 당이 같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경우, 악이죠. 나쁜 경우는 뭐냐? 대통령과 상원 둘 다 또는 다른 한쪽은 초박빙인 상태로 심지어 대통령과 상원의 현재 이기고 있는 당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서로 이기고 있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도 좀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부양책도 당연히 타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악은 뭐겠어요? 최악은 한쪽에서 패배 선언을 하지 않고 불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으로 진 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졌다, 패배 선언을 해야지 깨끗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복을 선언을 하고 재검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합주에서 재검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그런 소송도 걸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 자체가 불법이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소송을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한 달, 늦으면 2달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부양책 타결은 생각도 할 수 없고요. 굉장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럼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확실하게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빅테크 기업들 지금 프리마켓에서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3% 가까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확실하게 된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장은 그렇게 베팅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섣불리 예측해서 베팅하지 않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 수혜주에 베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거가 정말 깔끔하게 끝날 거라 생각해서 선거 후 부양책도 곧 타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결국 누가 되던 당선이 확실시 되고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은 결국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대선이 끝나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내가 베팅한 거랑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의외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향후 1, 2개월간 엄청난 조정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미래 가치에 확신이 있어. 근데 오늘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야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확신이 있는 기업은 돈이 있을 때마다 사라.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선거가 끝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통해서 단기적인 급등락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거면 그거는 웬만하면 참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면 그거는 투자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베팅이라 그러죠. 베팅을 하는 게 뭐예요? 도박입니다. 불확실성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돈을 거는 거. 도박이랑 완전히 똑같은 행위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실 분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도박도 성공할 때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간의 주식 투자 경험상 도박은 정말 언젠가 크게 다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베팅을 하시는 거면 웬만하면 참아두시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말해도 결국 하실 분은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딸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을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 정말 크게 실패하는 날이 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최고의 약은 본인이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이 이상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 미래 성장성을 믿고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미래 가치를 확실히 믿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그 불확실성에 함부로 베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후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로 인해 버는 것도 잃는 것도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선 결과 어찌되던 기왕이면 불확실성 없이 명확하게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